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질문들, 과연 유튜브엔 어떠한 고추에 대한 것들이 올라와 있고, 저희가 또 거기서 한번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고추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궤저 바이러스는 초세 안정, 탄저병은 예방 위주로. 한번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이장님 때 고추 이거 보세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흥농TV 농사 함께 지어봅시다 라는 품종으로 고추 궤저 바이러스는 초세 안정, 탄저병은 예방 위주로라는 유튜브를 한번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러스 전공자인데요. 저 궤저 바이러스라는 말이 저렇게 장명을 하신 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궤저 바이러스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대묻고 싶어요. 학명으로는 네크로시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바이러스는 절대 없습니다. 궤저 바이러스란 말은 없고요. 어떤 뭐 CMV도 궤저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 궤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궤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궤저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은 표현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CMV에 의한 궤전이에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궤전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발병이 된 그 매개가 CMV로 인한 궤전인지 뭘로 인한 그렇죠. 궤전인지 이게 괴사가 되는 그것만 보고서는 그냥 단순히 궤저라고 칭할 수 없다. 네. TSWV가 감수성 품종의 저항성 품종은 탑 네크로시스, 즉 신초 부위가 거꾸러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궤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TSWV가 저항성 품종 나타나는 기작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궤저를 할 수 있고, CMV에 의해서 줄기에 혹은 그 이파리에 보면 노랗게 이렇게 V자가 새겨져요. 그 CMV에 의한 증상이거든요. 여기 일단 증상이 나왔는데 한번 이 증상 한번 쭉 봐주세요. 이 증상을 보시면 이거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CMV가 걸리게 되면 저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과가 작아집니다. 과가 작아지고 요철과가 심해집니다. 그게 주 증상이고, 뭐 저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궤저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면 이게 어떤 바이러스냐고 전 되묻고 싶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되묻고 싶어서 이게 궤저 바이러스라고 학명을 찾아오라면 뭐 못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저 바이러스 명칭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궤저 바이러스가 어떠한 것으로 CMV로 매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예방하거나 혹은 방지하는 약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TSWV에 의한 궤저가 신초가 궤저 일어나는 거는 총체벌리를 방지해야 되는 거고요. CMV에 의한 궤저는 진딧물을 방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살충제를 살펴야겠죠. 그 벡터가 따르기 때문에 관련된 곳도 달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방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복합 내병계 고추를 심었을 때 사실 모든 바이러스를 다 예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내병성이지, 고추에 오는 아까 한 5-6가지 정도의 모든 게 다 저항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MV의 저항성 품종을 만들었다 하면, 예를 들어 페퍼모트 바이러스에 올 수도 있고요. 뭐 BBW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정확히 내병성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끔 해서 다른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딧물, 해충에 전반되기 때문에 그 해충을 잡는 방법. 근데 대부분 진딧물이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는 수시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진딧물은 수시로 방제를 하고 그게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방이죠. 방제가 아니라 예방이죠. 최우선적인 예방이다.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뭐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맞습니다.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칼슘 결핍 증상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요, 박사님. 칼슘 결핍은 체내의 수분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품종이 고추인데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이 말라 들어가면서 이게 체내에 충분한 그 미량 요소들, 칼슘이라든지 철 등이 이동하지 못해서 칼슘 결핍이 난다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칼슘은 그 식물체에서 가장 이동이 느린 영양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밭을 경작을 할 때 뭐 석회도 놓고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연면 시비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연면 시비를 하더라도 체내 이동이 너무 늦기 때문에 또 칼슘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네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제도, 그러니까 예방, 모든 게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얘가 고추가 심이 딸릴 때가 됐어. 그러면 내가 칼슘제를 사전에 쳐줘야지. 해서 예방 효과로, 그러니까 칼슘 결핍도 예방 효과로 계속 연면 시비를 해주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요즘에 그 품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추 종자를 사오면 봉다리 뜯어가지고 아무것도 뜯어가지고 바로 파종하시죠?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고추의 품종을 대부분 보게 되면 관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칼슘 결핍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표현이 다 있거든요. 결국은 관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관수 안 한 농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칼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어떤 농가들이 원하는 과품질, 과가 두껍고 크고 맵고 여러 가지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지 않은 저런 생리장에 되게 민감한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과가 크고 건강품질도 다 좋은데 칼슘 결핍이 너무 민감해. 그렇기 때문에 뒤에 주의사항에 꼭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물을 관수해야 되는데요. 충분한 물을 어느 정도 관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충분히 관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시게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물 관수는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토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번 정도는 내가 3일에 한 번씩 1시간을 물을 대고 있어. 점적호수입니다. 분수호수는 다릅니다. 1시간을 물을 대더라도 한 2시간 한번 물을 대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셔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칼슘 결핍이 민감했다. 올해는 조금 관수를 내가 1시간씩 더 했어. 그래서 했을 때 과연 칼슘 결핍이 오는지 또 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어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기 밭에 밭자리에 토양이나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끔 자기만의 농법으로 계속 바꿔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그때도 같이 저희가 포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제 일부러 농가분들에게 유도신문을 던집니다. 네. 아버님 고추 물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알지. 그럼 아버님도 고추에 물 많이 주시죠? 그러면 100이면 100 농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그럼 이제 그때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 얼마나 주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호복하게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호복하게라는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가 호복한지, 네. 어느 정도 주는 게 많은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저희가 제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 이상, 2배 혹은 3배로 물을 주시는 게 오히려 내 밭의 고추를 더욱더 건강 품질도 좋게 하고 착과 이런 것들도 다 좋게 할 수 있는 수량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그 어느 영양분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례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고추 재배를 주로 이제 노지보다는 이제 시설 재배에다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의 땅은 제가 재배하는 땅은 사질토입니다. 보통 방아다리가 한 3지, 4지 나올 때 정도 되면 그때부터 물을 관주하는 때 점적호수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관주합니다. 그러면 그걸 며칠에 한 번씩 반복하나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리면 3일에 한 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관행적인 방법,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주하다 보니까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고추 전부 다 칼슘 결핍이 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 칼슘 결핍이 잘 안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만큼 나는 충분히 관수했어라고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버님 오늘 물 대시고 한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점심 때 나 물 안 껐네 하고 한 서너 시간 주십시오. 그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한 번쯤은 저는 약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칼슘 결핍은 가장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토양에 여기도 잘 나와 있다시피 흥농TV에도 토양의 수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물의 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가 자주 안 내렸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물을 많이 줘라
이게 아마 결론인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비의 양에 따라 틀리죠. 비가 왔는데 무슨 물을 줘. 저는 비가 와도 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저 멀칭한데 과연 그 비밀이 얼마큼 들어갔을까요? 오히려 비 왔을 때도 물을 줘야 되는 게 답일 정도로 그만큼 관수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요즘에 포장에 그 비닐, 멀칭 비닐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잡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도 사실상은 이제 토양이 실질적으로 밖고랑에 들어가는 수분량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이제 이건 또 이제 궤조바이러스가 또 나왔는데 이제 총체벌레로 인한 궤조바이러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방금 총체벌레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전에 그거는 총체벌레에 의한 궤조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CMV일 가능성이 총체벌 저게 보통 저 정도 시기라 그러면은 한 6월달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과실의 크기를 봐서. 맞습니다. 아직 착색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보통 다 아시다시피 TSWV는 칼라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증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거는 제가 봐서는 CMV,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추의 병도 단순히 보면 병인데 네. 이게 하나하나 짚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막 해짚어 보니까 낱낱이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과실의 표면이 굉장히 얼룩덜룩한 게 이거는 제가 이런 바이러스 증상은 본 적이 없고요. 이거는 다른 요인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죠? 일단 여기서는 궤조바이러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바이러스는 좀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는 걸로. 아마 여기에서도 지금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실에 담배나방이 알을 까고, 네. 그 담배나방으로 인해서 과실이 무르거나, 네.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담배나방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방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을? 방제부터 예방입니다. 담배나방이 비례할 시기에 사전에 약을 계속 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추에는 살균제, 살충제 등을 정말 많이 살포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진딧물도 방제해야죠. 총체벌레도 방제해야죠. 담배나방도 방제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올 시기가 언제 된다고 하면 그 시기부터 이 미연에 계속 약을 쳐서 저런 와가지고 성충들이 알을 낳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성충은 절대 약으로 죽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담배나방 같은 경우도 담배나방 약을 쳐서 성충하면 못 죽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성충을 죽이는 약제도 있는데 대부분 못 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을 낳고 걔가 알을 낳으면서 안에서 이 가해를 하잖아요. 그때 결국 침투액스 약을 줘가지고 가해를 하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예방이 가장 좋다고 보죠. 또 예전에 어디서 이제 기술센터에서 했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담배나방의 성충은 못 잡고 담배나방 알을 가함으로써 그거를 약을 침으로써 이거를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아마 그 이야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응애, 총체벌레, 담배나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추를 가해하는 해가 되는 그런. 이분도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약은 예방으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 예방은 좋지만 어떻게 저희 그 막 몇만 주 되는 거 어떻게 다 예방하고 관찰하는. 일지를 작성하고 이 시기에는 내가 무슨 약을 치고 이 신약은 무슨 약 미리미 작성해서 그 시기가 되면 치는. 물론 해마다 기후도 변하고 다 변화하는데 이때쯤 병은 그래도 오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때쯤 뭐가 온다, 비례한다, 뭐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약을 치게 되면 확실하게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병이 시작되고 나서 약을 치게 되면 그 방제 효과는 분명히 떨어지고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제보다는 예방 쪽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재배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네. 이분도 탄저병을 비 오기 전, 비 오기 후. 물론 비 오기 전에 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비 온 다음에 치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그 약을 자주 쳐주는 건 정말 좋은데, 너무 자주 치다 보면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비 오기 전 딱 주기로 3일 간격, 4일 간격 혹은 5일 간격으로 그 주기 간격을 계속 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5일 간격을 했는데
탄저병이 또 온다. 그럼 내년에 한 4일 간격으로 하고 좀 해가지고 그런 건 농가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일부 농가에서 그런 게 합니다. 고추에 탄저병 오면 아니 거기는 농사 못 짓는데요. 나는 탄저병 문제 안 돼. 그런 농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을 치실 때 아까도 내일 비가 온다. 내일 약을 쳐야 되는데 그럼 모레 쳐야겠네가 아니라 오늘 쳐야지. 오늘 밤에라도 친답니다. 굉장히 고추가 들으면서 좋았어요.